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토요일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기일이었어요. 기일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익히 이해를 하는 것은, 그날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독립공원으로 바뀐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래, 사형집행 당한 날이고, 기일이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인위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집행 당했는 그런 날로 인식을 좀 우리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뜻깊은 분들이 김재규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유가족들이 내란죄만큼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재심을 청구했다라는 소식도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 남한산성 꼭대기 로타리에 가면은 광주 방향으로 경기도 광주 방향으로 내려가는 도로 따라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묘지가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소위 신군부라고 불리우던 그런 보안사령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쪽에서 김재규 부장의 유언이 소중한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합장은 못 해준다. 부하들과 같이 묘지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 김재규 그냥 조용히 가족묘로 가는 게 좀 좋겠다고 좀 협박 반 권유 반 해가지고 거기 묻힌 건데, 그런데 김재규 부장이 실제로 내란을 저질렀느냐에 대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쉽게 말해서 왜 그날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느냐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재규 부장은 76년 12월 달에 코리아 게이트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오해가 담겨 있는 그런 정치적 사건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빚을 때 책임을 지고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이 물러나면서 취임을 한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등이 가려울 때, 긁을 힘이 없을 때 실제로 긁어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79년도에 접어들면서 김재규 부장은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경제도 조금 다시 좀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고, 두 차례 석유 파동도 겪었고,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은데 체제가 너무 낡았다. 이 체제가 변혁되지 않으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곧 물러나서 원했던 대학 총장으로 가는 요런 분위기를 조금 만들면 어떨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근년에 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국정농단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 의혹이 있지만 밝혀진 건 없는 최태민 씨라는 사람의 등장과 더불어서 박근혜와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하소연이 되어 오고, 그래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박승규 민정수석이 울면서 하소연을 했을 때 김재규 부장이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백광현 안전국장한테 최태민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래 소위 백광현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면박만 당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백광현 보고서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보고서의 개인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 김재규로서는 고민이 되던 차에 10월 달에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죠.
이제는 이제 군사정부도 청산하고 박정희도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평화적 시위였어요. 사실 그게 이제 평화적 시위였는데 무조건 때려잡아라 그래가지고 삼공수여단이 특전사령관 정병주 사령관도 모르는 사이에 명령이 내려가가지고 삼공수여단이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삼공수여단이 80년 5월 광주와는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최세창 여단장은 육군본부의 그 정성화 참모총장한테도 보고를 이제 지시를 들었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지시를 들었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실탄을 가지고 왔는데 현지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계엄 본소장 그 박창근 그 군수기지 사령관이 중장인데 이 사람이 죽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실탄 발포는 하지 말자. 그래서 실탄을 회수한 상태에서 이제 소위 M16 개머리판으로 이제 두들겨 팼거든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특전사 그 공수여단 그 병사들 그리고 장교 부사관들은 또 사람을 또 두들겨 패는 기술도 있으니까. 그래 이제 진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제시장 뒷골목에서 부산 마산 시민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국 5대 도시로 확대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그 4.19는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은 뭐 그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박선호 의전과장의 그런 그 법정 진술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김재규 부장은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4.19는 어린아이 장난과도 같을 수 있고 이승만 박사는 스스로 하야를 했고 스스로 나 그냥 사라지겠소 해서 그 하와이 망명까지 가서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뒀는데 그 이후 60만 이제 죽어서 돌아왔죠. 현충원에 묻히게 되는데 김재규 부장이 생각할 때 국민적인 이런 공방전에 있어가지고 전국 5대 도시로 이게 확대가 된다면 군대로 과연 막을 수가 있겠느냐. 사실 그 4.19 났을 때 그 계엄군의 주축이었던 15사단의 조재미 준장의 경우에도 군이 막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군이 총을 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 해가지고 스스로 발포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고비를 넘겼는데 대신에 경찰이 발표를 했지만 4.19의 대세는 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마 민주항쟁이 전국 5대 도시로 퍼지면 경찰 군 뭐 실탄 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든지 우리 국민들이 죽든지 하나만 선택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느니 내가 그 고향에서부터 모셔온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마지막에 모시겠다. 좀 색다른 방법으로 내가 마지막에 모셔가지고 이제 깨끗이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히어로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웅 증후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 부장은 기회를 넘보고 있었는데 10월 26일 날 당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 술 한잔 하자. 삽교천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되면서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되고 충청남도의 농업용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기쁘다.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자 둘이를 불러놓고 술을 한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란 목적의 살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봐지는 것은 일단 그날 그 제가 그 집안적으로 인연이 있는 김계원 비서실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날 그 회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김계원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보더라도 오늘은 술을 한잔 해도 정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뭐 회식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회식에 참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될 줄 알았던 그 회식이 분위기도 괜찮고 나쁘지는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양주가 이제 시바스리가리 몇 잔 입에 들어가니까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구속건과 관련돼 가지고 유혁인 정무수석이 말린 바 있는데 뭐 썩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신민당이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중앙정보부가 좀 정치 공조가 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줬는데 여기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자꾸 추임새를 넣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재규가 점점 코너에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는 자포가는 심정으로 그때 당시에 수사1국장이었던 백동림 대령이 증언을 했듯이 자포하는 심정으로 당신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우리 네 사람만 딱 사라지면 유신은 물어들듯이 흘러가가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만 쓰러뜨리면 막 깨끗이 해결된다, 이놈의 사지처리도 덤으로 쏘자. 그래서 이제 결국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이 총을 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계획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발적이면서도 좀 묘한 저기가 있는 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의 이제 국가정보원장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자기가 실탄과 총을 들이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밥 먹는 그 나동 연회장, 문제 연회장 그 위층에 3층에 가면 김재규의 간이 집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권총과 실탄 7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50m 건너에 있는 그 김재규 부장의 정식 집무실, 안가 집무실에도 그 권총과 실탄 7발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에서 사온 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 박정희 대통령을 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권총은 뭐 몇 분 안에 이제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흥분은 되니까 총을 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계급장을 떼고 단순 살인으로서 김재규가 차지철 박정희를 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내란 음모로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김재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차를 타고 나오면서 3.2 국가도로에서 육군본부로 이제 방향을 틀었는 그것이 운명의 유턴이 사실 아니거든요. 김재규 부장은 이왕 일을 저질렀으니 사회를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엄이 선포되어야 하고 군이 동원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정수화 참모총장이 군이 동원이 되려면 육본에 가서 정식명령을 내려야 된다, 내가 그 지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재규 부장 그렇다면 뭐 6번으로 가자. 사실 남산의 중앙정보부 분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 몇 통 한다고 병력 동원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육군본부의 정식 지휘 체계를 갖추고 진돗개 하나 그 저기 뭡니까 2급 비상사태를 발령해서 전 야전군을 출동되기 상태로 이제 대기시킬 수 있어야 이제 명령이 내려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날 정승화 참모총장이 뭐 오해를 살 행동을 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정승화 참모총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차 안에서 고민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육군본부로 이제 차를 돌리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김재규 부장한테 물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물었어요. 이 차가 저기 미군 경내 후암동 경내를 지나갈 수 있는 그 증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김재규 부장이 있다. 이 차는 항상 미 8군 경내를 지나갈 수 있다. 그러자 운전기사인 그 유성문 사무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후암동 경내 그 저기 미군 그 기지를 가로질러서 육군본부로 가는 길을 아느냐?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빨리 육군본부에 도착을 해서 휴전선을 체크하고 지휘관들을 정지시켜야 된다. 요것만 정상참모총장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있어 가지고 무슨 야합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차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정상참모총장이나 자기가 일을 저지른 김재규 부장이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김정섭 중정제2차장보나 가고자 하는 생각이 달랐어요. 김정섭 중정제2차장보는 김재규의 부하로서 김재규가 명령하면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정승화 참모총장은 이미 그 차 속에서 김재규 부장이 권하는 사탕도 먹지 않았고 육군본부에 가서 지휘체계 정의체하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싶으면 2급 비상사태를 자기 육성명령으로 발동을 하는, 그러면서 전 부대에 있어가지고 1개 중대병력이라도 자신의 육성명령으로만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 조치를 취하고 싶었던 게 급선무예요. 김재규 부장이 남산분청에 가서 전화통 붙잡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승화 참모총장도 남산분청에 가가지고 6번에 전화해서 비상을 걸어라 이게 안 되거든요. 항상 최고 지휘관이 B2벙커에 정위치를 해서 군복을 착용하고 이 권총을 차고 지휘통제실에 비상을 걸고 그리고 주변사령을 불러가지고 이제 전군의 상황을 파악하고 휴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명령이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승화 참모총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육군본부로 가는 거는 맞는 상황이에요. 육군본부에 가야 뭐 일개 중대라도 이렇게 뭐 출동을 시키지. 남산에서 병력 출동이 됩니까? 남산의 그 중앙정보부하고 육군본부 그 상박지에 비트벙커하고는 전혀 그 조직이 다른데, 그때는 이미 중앙정보부장이 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도 선포를 할 수 있고 뭐 최소 3개 사단을 즉각 동원하려면 육군본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육군본부로 가서 휴전선 상황을 재빠르게 살핀 다음에 휴전선이 이상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뭐 계엄령 선포, 사단 동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거는 김재규 부장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육군 중장으로서 보안사령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사람 다 한국 전쟁을 거친 맹장인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육군본부로 가는 것은 그거 정당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정권을 잡을 뭐 마음이 있었건 없었건 일에 뒤치다거리를 위해서는 육군본부로 가는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다. 김재규로서는. 그리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육군본부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날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육군 지하 그 비트벙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초병한테 제지를 당할 때 야, 나 총장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초병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대학 총장으로 헷갈렸던 사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계급장을 달고 권총을 차고 정위치를 하지 않으면 명령이 안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그 김재규의 행동도 이해가 가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무려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이제 김재규에게 내란 혐의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재판의 일정이 잡히고 재판부의 구성이 이루어지면 제가 또 추가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만 끝나면 좀 전국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기분 좋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